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오래된 공장 건물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난 9월 사실상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당초 약속했던 공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 공장을 고층 건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전체 6개 동 가운데 2개 동만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동은 지난 9월부터 공사비가 없어 중단된 겁니다. 총 사업비 1,200억 원 가운데 정부가 780억 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210억 원씩을 부담하기로 지난 2012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210억 원 가운데 108억 원을, 경상남도는 210억 원 전액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동은 지방비 투입을 봐가면서 재개할 준공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102억 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건축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담당자는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경상남도의 신뢰다 하락으로 국책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우리 경남도도 창원시도 적기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남도는 취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상남도가 약속과 달리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건 자유무역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자유무역 지역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당시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구조고도화에 도비 투입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무역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 사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 자유 지역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메리트를 상실을 해서. 하지만 기업인과 전문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지난 1973년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한 한 업체입니다. 전자부품을 생산해 연매출 3천억 원에 이를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에 위치한 장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프라 구축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들어온 것이고, 들어와서 43년간 우리가 여기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고용 인원과 입주업체는 다른 자유무역 지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구조 고도화를 한 건물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전국 국가산단 평균보다 4배에서 8배나 높습니다. 특정 품목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5 내지 30% 이상 되는 그런 강소기업들을 저희가 뽑아보니까 1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101개 기업 중에 12%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이라는 거죠. 마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이곳이 가진 장점인 관세 유보 효과는 없어졌지만 첨단 산업을 유치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경남도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한 시민이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해달라며 신고를 했는데 행정기관의 잘못된 대처로 끝내 죽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활동에 미온적이었던 데다 야생동물 전문 구조기관과 협의하지 않는 등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가 숨을 몰아쉽니다. 하얀 입김을 뿜어내며 몸부림칩니다. 이른 오전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가 차에 치인 겁니다. 숨을 헐떡이는 고라니를 본 목격자들은 곧바로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8시 10분쯤에 시청에 전화를 해서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살아있다고 신고했어요. 숨을 쉰 채로 바닥에 널브러진 고라니를 구조해달라는 민원은 환경보호과가 아닌 죽은 야생동물의 매립을 담당하는 청소과로 전달됐습니다. 이게 잘못
5인간이 출근했었는데 당직하신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기동대에서 가가지고 수군에 매장에 매입을 했거든요. 1시간 후에야 현장에 와 숨진 고라니 사체를 수거한 겁니다. 미시 직원들이 바로 출동 못할 경우에 구조 위탁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구조 신청 전화를 받은 게 없다고 하셨어요. 올해 경남 지역 국도에서 집계된 로드킬 건수는 464건.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남 야생동물센터에 전달해 구조하고 치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성탄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주말까지 추위 대비에만 신경 쓰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림세를 보이겠고 일요일쯤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은 눈 대신 환한 럭키문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럭키문은 성탄절 밤에 뜨는 보름달로 행운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저녁 8시쯤 가장 둥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 확산도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집 밖을 나선다면 옷차림을 더욱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창원 2도로 시작해 김해 10도, 밀양은 9도로 예상됩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는 낮 기온 3,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진주 8도, 산청은 7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한때 눈이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도 더욱 차가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아리랑 대축제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도 지난해보다 적은 5,60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성군이 상습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벌여 2개월 동안 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통영시 노대도의 저반시설 보강공사를 예정보다 2달 빠른 지난 22일 완공했습니다. 의령군이 준공 20년이 넘은 20가구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펼친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고령화되는 농촌 지역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농업창업보육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농업창업보육센터에서는 40살 미만 대졸 미취업자나 농업 관련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영농기술과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창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남의 농업 인구 13만 명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자는 8만 명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노력 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18개 시군교원 6,8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경감 노력, 공문서 부담 등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의 종합만족도는 3.16점으로 지난해보다 0.16점 상승했고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 노력에 대해 긍정이 43%로 전년 대비 20.8% 증가하는 등 세부 항목별로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와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통합을 전담할 준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경상남도 2명, 도의회 1명, 양체육회 각 3명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 오는 28일 도청에서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앞으로 통합체육회 정관 작성과 규정을 정비하고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구성, 사무처와 경기단체, 시군체육회 통합을 논의합니다. 진주 지역 전문 예술법인인 극단 현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 협력형 사업 우수성과 시상식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극단 현장은 지난 2년 동안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선정돼 다양한 연극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극단 현장은 지난 1974년 진주에서 창단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